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랬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도 수요가 없다 이거예요. 수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없으면 안 팔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 처분하기 위해서는요. 예?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아니,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없으면요. 그럼 금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해 10월 달에 언론에 굉장히 시끄럽게 보도가 됐던 게 있었습니다. 뭐라고 있었냐면요. 이게 이제 2년 전에는 9월 달에 했었습니다. 2020년에는 9월 달, 지난해는 10월 달에 외평채를 발행했는데 특히 유로화 채권으로는 외평채 잠시 설명드릴게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셨는지. 외평채를 이제 달러 베이스로도 발행하려고 외화 채권인 거예요. 유로화 단위로도 이제 발행하는데 유로화 채권은요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을 한 거예요. 이 마이너스 금리가 일반 사람들 경제에 좀 이제 문외한이신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밑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 발행 밑에 이제 글자가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7억 유로만큼을 발행을 했는데 7억 유로를 그러니까는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만기 5년 후에 그러니까는 5년 후에 7억 유로를 갚겠다고 하면서 채권을 발행한 거죠. 네? 채무 증서를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7억 유로를 빌리겠다는 거잖아요. 빌리겠다는 건데 얼마를 그러니까는 이 채권을 팔았냐면은 7억 190만 유로. 190만 유로를 더 받은 거예요. 예? 근데 5년 후에는 7억 유로만 갚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빌린 돈보다 내가 그러니까는 이 채권을 발행해서 확보한 돈보다 더 적게 갚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1% 금리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100만 원을 내가 예금을 하게 되면 1년 후에 99만 원만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1%가 보관료로 은행한테 뜯기고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보관료로 뜯기는 거나 비슷한 개념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유로화 채권을 그러니까 유로화를 자금을 빌리면서 7억 유로를 그러니까는 5년 후에 갚겠다고 하는 이런 채권을 발행했는데 돈을 얼마가 들어왔냐? 내수 중에 우리나라 정부 중에 7억 190만 유로가 들어온 거야. 5년 후에 7억 유로만 갚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남는 장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라고 그래 이거를요. 마이너스 금리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채권이요. 달러로 발행한 채권은 주문이 얼마나 들어왔냐면은 우리나라가 달러를 5억 불을 조달하겠다고 5억 달러를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20억 달러 정도가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서로 사겠다고 한 거예요. 유로화는 7억 유로를 그러니까 자금을 빌리겠다고 했는데 6배니까는 7, 6이 42억 유로가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서로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채권이 이렇게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살려고 하니까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를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금을 빌리는 조건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 채권이요. 지금 G7 국가들, 웬만한 G7 국가들 채권보다 더 인기가 좋아요. 이건 뭘로 할 수 있냐면요. 채권 시장의 금리 상승 폭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 실제로 이런 기사가 매년 그러니까 가을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해외에서 그러니까는 이 외화 자금을 이렇게 조달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기사가 지난 2년 연속 팬데믹이라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믿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니까 이럴 게 아니겠습니까? 돈을 아무한테나 빌려줘요? 예? 이 엄청난 돈을 아무한테나 빌려주냐고요. 그것도 더군다나 마이너스 금리로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평채라는 게 뭐냐? 외평채요. 어떤 분이 이거를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길래 좀 설명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외평채라는 건요. 예국한 평형 채권의 준말입니다. 예국한 평형 채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채권을 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돈을 빌린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빌리는데 돈을 빌리는 목적,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이 예국환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예국환이라는 건 뭐예요? 환율이잖아요. 환율을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유로화나 달러를 그러니까는 조달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격이 막 폭등하고 있어요. 1달러당 1,000원 하던 게 막 1,100원, 1,200원 막 뛰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막 변동성이 커지면요. 기업이든 가게든 간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불편하잖아요. 해외에다 송금하려고 하는 경우들 굉장히 불편할 수 있잖아요. 예? 수출 기업들도 그러니까 그게 단기간 내 막 변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요. 안 좋아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달러 가격이 막 폭등을 해. 달러 가치가요. 그럼 달러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달러를 그러니까 더 공급을 하게 되면은 달러를 공급을 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달러를 공급을 하게 되면요. 공급량을 늘리면은요, 시장에. 그럼 그럴 때 정부가 공급을 늘리려면은 정부가 달러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달러를 그러니까 투입을 하는 거죠. 파는 거죠, 시장에서. 예? 그럴 때 쓰기 위해서 확보하는 게 그런 돈을 확보하기 위한 달러나 유로화나 예국 돈들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외평채입니다. 예국환 평형 채권이요. 예국환 평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예? 환율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환율 관리를 위해서 확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외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외평채. 이해되십니까? 외평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외평채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과거에 제가 국가채무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국가채무가 847조 정도 됩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네? 국가채무가요. 그런데 국가채무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적자성 채무하고 금융성 채무. 적자성 채무는 뭐라 그랬어요? 꼭 상환을 해야 되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상환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이게 적자성 채무입니다. 그런데 금융성 채무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금융성 채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외평채 발행을 하는 거. 외평채 발행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5년 후에 그러니까 7억 유로를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융성 채무는 제가 뭐라 했었어요? 상환 부담이 없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요? 아까 7억 유로를 5년 후에 갚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채무지요. 그런데 7억 유로가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우리한테요. 우리 정부에 7억 유로가 확보가 됐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만기 때요. 그래서 상환 부담이 없는 채무인 거야. 예? 예국에서 이렇게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좋다고 평가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싸게 안 빌려주잖아요. 누가 싸게 빌려줘요? 돈 상환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국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대 847조 중에서 한 334조는 이거 상환할 필요가 없는 돈들이 다 그러니까 정부가 상환할 돈을 갖고 있는 돈이라 했잖아요. 한 513조만 그러니까 우리가 상환해야 될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GDP에 이게 보게 되면은 한 27.5%뿐이 안 돼요. 지난해 기준으로도 27.5%, 이게 뭡니까? 27.5%뿐이 제가 잘못 내겠네. 지난해 2020년 75%가 돼 있죠? 이게 아니네.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이게 512.72 퍼센테이지로 제가 계산을 안 해봤네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게 846.6을 512.7을 846.6으로 나누게 되면은 70% 좀 안 되고, 60% 정도 그러니까는, 60%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한 40%는 그러니까는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라 이겁니다. 예?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어느 부분을 모르겠다는 겁니까요? 자, 그러니까 금융성 채무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달러나 유로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온 거야.
아까 뭐랬었어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자, 유로화를 지난해 10월 달에 7억 유로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조달했다 했잖아요. 5년 후에 갚는 걸로요.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7억 190만 유로가 들어왔다 했잖아요. 아까 마이너스 금리였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국민들한테는 부담이 없는 거죠. 그 얘기 이해 안 가세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외평채가 그런 말인데, 외평채가 이렇게 지금 인기가 좋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인기가 없다 이래서 얘기했어. 안철수 후보가 IT나 이런 분야는 자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예? 기업 경영 이런 거 하지만 경제 지식은 제가 그동안 쭉 팔로우 하게 되면은 모르고 얘기하는 게 많더라고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예? 아니면 일부 경제 전문가가 잘못된 그러니까는 정보를 주입한 걸 가지고 그대로 가다 보니까 본인이 이재명 후보 같은 건 본인이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지만 자기 입으로 표현을 해요. 제가 이재명 후보가 많은 토론, 많은 이걸 했거든요.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은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습득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비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 시 인기가 없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기축통화국보다 우리나라 국채가 더 인기가 좋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요. 더 인기가 좋다 이거예요. 예? 이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예? 이게 현실이에요.